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 이제 두 개를 한꺼번에 하는데 생각보다 아무도 없으니까 발표하기가 되게 떨리네요. 네, 이번에 마이크로 레이어를 발표를 할 거고요. 마이크로 레이어는 이제 로우 레이턴시 온 디바이스 인퍼런스 using 이제 corporate single layer acceleration and processor friendly quantization 입니다. 논문의 이제 이게 전체 제목이고요.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랑 똑같이 컨셉이랑 동기랑 방법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실험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른쪽이 이제 그 마이크로 레이어 구조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어서 그림을 가져왔고요. 핵심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 마이크로 레이어 자체는 이기종 프로세서, 그러니까 CPU랑 GPU가 둘 다 있는데 이 두 개가 같이 있는 시스템에서 뉴럴 네트워크 안에 레이어 연산 자체를 채널별로 분리를 해서 그 채널로 분리된 두 개의 채널을 CPU랑 GPU가 병렬적으로 한꺼번에 수행을 해서 추론을 가속화하자라는 게 핵심 개념입니다. 그래서 본 논문은 앞에 제목에도 나와 있지만 인퍼런스에 초점만 맞춰서 진행을 하고요. 동기 자체는 온 디바이스 자체가 실시간 서비스를 요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은 GPU 때문에 클라우드에 올려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통신 지연이나 통신이 잘 안 될 때 인퍼런스가 실패를 하니까 그거를 이제 온 디바이스에서 혹은 클라우드에서라도 그 연산 속도를 최대화해서 반응 속도를 조금 빠르게 하자이고, 현재는 지금 GPU 자원을 크게 의존을 하고 있는데 점점 그 딥러닝 트렌드 자체가 모바일 쪽에서 이제 그 경량화된 GPU와 CPU를 사용을 해서 하는 방향들로 이제 트렌드가 가고 있으니까 그 모바일 디바이스나 이제 전용 SoC, 그러니까 NPU에서 그 속도를 추론을 최소화하자, 그러니까 추론 시간 지연을 최소화하자라는 데에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은 마이크로 레이어의 디테일인데요. 먼저 이제 마이크로 레이어 디테일을 들어가기 전에 알아야 되는 개념이 네트워크 투 프로세싱 매핑이랑 레이어 투 프로세서 매핑, 그 다음에 이제 본 논문에서 제안한 코어퍼레이트 싱글 레이어 엑셀러레이션,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프로세서에서 그냥 32비트 플로팅 포인트가 아니라 여러 가지 퀀타이제이션 기법을 사용을 하는데 그걸 좀 프로세서한테 좀 최적화된 방향으로 퀀타이제이션을 하자라는 개념으로 이제 그 두 가지를 제안을 하는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네트워크 투 프로세서 매핑을 설명을 드릴 건데요. 네트워크 투 프로세서 매핑은 앞에서 그 제가 발표한 CNN 프레임워크에서도 좀 비슷한 개념이 나오는데 이게 데이터 패러럴리즘이랑 좀 비슷한 개념이죠. 그래서 그 모델 자체가 다른 프로세서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GPU 1, GPU 2 이렇게 처리를 하는데 모델이 병렬이 되고 데이터를 병렬로 처리하는 이런 형태가 네트워크 투 프로세서 매핑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데이터가 되게 많을 때는 가속화가 되는데 단일 입력인 경우에는 추론 시간에 대한 이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레이어 투 프로세서 매핑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앞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는 이제 모델 패러럴리즘이랑 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대한 크기의 모델을 이제 분산 학습할 때 사용하는 메커니즘이고요. 레이어 단위를 서로 다른 프로세서에서 연산하는 방식을 레이어 투 프로세서 매핑이라고 본 논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어 투 프로세서 매핑은 단일 입력에서 네트워크 투 프로세서 매핑이랑 비교했을 때는 추론 시간에 대한 이득은 분명히 있는데 그 각 프로세서의 성능에 의존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이
앞에 구성이랑 밑에 구성을 이제 프로세서한테 나눠서 주게 됐을 때 이 연산을 수행하는 주체인 프로세서 자체가 어느 정도 성능에 대해서 리미테이션을 가지고 있으면 이 여기가 또 이제 성능 인퍼런스를 하는데 보틀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거는 코어퍼레이트 싱글 레이어 액셀러레이션이고요. 앞에서는 각각의 그 블럭들을 따로 프로세서에다가 할당을 해서 진행을 하는데, 여기에서는 각 블럭이 블럭 단위가 아니라 레이어 단위로 해서 채널별로 나눈 다음에 그거를 프로세서한테 쪼개서 주자라는 게 이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코어퍼레이트 싱글 레이어 액셀러레이션입니다. 근데 이것도 문제가 없는 건 아니고요. 이게 되게 효율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이기종 프로세서이기 때문에 메모리를 동기화해야 되는 이슈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이쪽에 간 프로세서랑 이쪽을 처리하는 프로세서가 연산이 서로 너무 다른 타이밍에 끝나버리면 한쪽에서 기다려야 되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동기화하는 작업이 중간중간에 계속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너무 차이가 많이 나면 비효율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이제 이 코퍼레이트 싱글 레이어 액셀러레이션이 가능한지를 좀 확인하기 위해서 각각의 연산들이 비슷한 타이밍에 끝나는지를 좀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어느 정도 되면은 메모리 동기화 이슈에 대해서 조금 원활하게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익스큐션 레이턴시를 레이어별로 각각 보게 된 거고요. 그래서 여기 논문에서는 VG16을 활용을 해서 그 실험을 했고, SoC 자체는 삼성에 있는 엑시노스 7420이랑 7880으로 확인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연산을 할 때는 VGG16을 연산할 때는 라이브러리 자체는 ARM에 있는 컴퓨트 라이브러리를 사용했다라고 하고요. 그 각각의 SoC에 있는 이제 CPU랑 GPU가 또 따로 있는데 이 CPU, GPU 별로 레이어 연산 속도를 확인을 했더니 별로 크게 차이가 안 났다라고 합니다. 몇 가지 특징이 있다면 엑시노스 7420 같은 경우는 하이엔드 SoC, 그러니까 좀 더 성능이 좋은 SoC인데 아무리 GPU가 좋아도 모바일 환경이다 보니까 저전력을 조금 더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노트북 같은 경우도 GPU가 똑같이 1070이어도 성능이 굉장히 안 좋은데 이런 것들 자체가 아무래도 저전력을 먼저 우선시하기 때문에 좀 그런 게 있어서 GPU 자체는 CPU보다는 1.4배 정도밖에 안 빠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미드레인지 SoC는 이제 여기서는 엑스노스 7880을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이때는 옥타코어 CPU가 26.1% 정도 연산이 더 빠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밑에가 그 레이어 연산에 걸리는 시간인데요. 그 여기서 이 흑색이 GPU고요. 흑색이 CPU고 하얀색이 GPU인데 상대적으로 이 두 개 연산 시간 레이턴시가 각 레이어별로 크게 차이가 안 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차이가 안 나서 이제 코퍼레이트 싱글 레이어 액셀러레이션이 가능하다라고 논문 저자들은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이게 VGG 16에서만 같을 수 있잖아요. 다른 네트워크에서는 안 그럴 수도 있으니까 다른 네트워크에서도 범용적으로 좀 이게 성능 특성이 같은지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 구글넷이랑 스퀴즈넷, VGG, 알렉스넷, 모바일넷을 기준으로 다양한, 그러니까 똑같은 실험을 계속 진행을 했고요. 이제 하이엔드 SoC, 그러니까 엑시노스 7420이랑 엑시노스 7880에 대해서 그 앞에서 나왔던 프로파일 성능이랑 다른 네트워크에서 비슷하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코어퍼레이트 싱글 레이어 액셀러레이션을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컨볼루션 연산 자체가 필터랑은, 그러니까 채널이랑은 크게 상관없이 연산이 되는 특성이 있어서 이 채널을 나눠주고 그냥 컨볼루셔널 필터만 공유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필터 채널의 비율은 이제 pCPU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GPU로 나누는 건 전체 비율에서 1을 빼줘서 계산을 해주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채널을 나눠서 각 이기종 프로세서의 채널을 나눠서 컨볼루션 연산을 하고 나면 그 결과 자체를 아웃풋에 와서 컨캐티네이트 해주는 작업을 진행을 해주고요. 풀링 레이어도 같은 방식으로 동작한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프로세서 프렌들리 퀀타이제이션인데요. 그 비트 퀀타이제이션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그 프로세서랑 상관없이 네트워크 웨이트가 퀀타이제이션 되었을 때 연산 속도는 증가하지만 정확도는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게 이제 여러 가지 논문을 통해서 알려져 있는데요. 근데 그 SOC가 CPU냐 GPU냐에 따라서 적합한 비트 퀀타이제이션 방법이 다르다라고 논문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은 프로세서 성능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인퍼런스 성능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16비트 하프 프리시전 플로팅 포인트랑 8비트 리니어 퀀타이제이션에 대해서 이제 서로 그 CPU, GPU 간의 성능 분석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좀 요약해서 먼저 말씀드리자면 GPU 자체는 그래픽 렌더링이라는 그 장치 특성 때문에 플로팅 포인트, 16 플로팅 포인트가 훨씬 속도가 빠르고 CPU의 경우에는 8비트 인티저로 병렬 처리할 수 있는 ALU들이 많아서 8비트로 처리하는 게 더 좋다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트 퀀타이제이션이 특히 이제 8비트 퀀타이제이션이 문제가 되는 게 데이터 그 표현 자체는 줄여줄 수 있는데 그 8비트 퀀타이제이션을 먼저 하고 나서 나중에 어떤 연산을 한 다음에 어큐뮬레이팅을 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이 어큐뮬레이팅을 할 때 8비트를 초과해 버리기 때문에 8비트끼리 연산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16비트에서 그러니까 30 여기 논문에서 32비트 인티저를 필요로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8비트 GPU의 경우에는 CPU의 경우에는 이제 32비트를 필요로 하게 되고 GPU의 경우에는 8비트 퀀타이제이션을 하게 되면은 이 16비트 인티저 자체를 32비트로 컨버팅을 해서 누적 연산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8비트 퀀타이제이션이 GPU에서는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CPU의 경우에는 이제 플로팅 포인트를 지원하는, 그러니까 16비트 플로팅 포인트를 지원하는 ALU가 많이 부족해서 결국에는 인티저, 그러니까 8비트 인티저로 오히려 내리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CPU에서는 오히려 16비트 플로팅 포인트를 연산을 하게 되면은 얘를 그 16비트 플로팅 포인트에 대한 ALU가 부족해서 32비트로 강제로 컨버팅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32비트를 사용하게 됐을 때는 그냥 GPU에서 사용하는 32비트 플로팅 포인트랑 다를 게 없어서 별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 퀀타이제이션 하는 메소드를 CPU랑 GPU랑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이제 Maximizing Per Processing Throughput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인풋 데이터가 있으면 CPU는 그냥 곧바로 8비트로, 그러니까 저장 자체는 8비트로 하는데 CPU에서는 이 8비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곧바로 연산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GPU의 경우에는 8비트로 저장해 놨다가 얘를 디퀀타이제이션을 통해서 16비트로 다시 전환을 해서 연산을 수행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에 나중에 출력이 나오면 다시 8비트로 이제 표현력을 제한하게 되고요. 그래서 논문에서 이렇게 8비트로 가지고 있는 이유는 16비트보다 8비트가 데이터 공간 자체를 더 효율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어서 8비트로 이제 맞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퀀타이제이션을 하게 되면 어큐러시가 떨어지게 되는데 그냥 어큐러시가 조금만 떨어진다라는 게 이제 보장이 돼야 되잖아요. 실제로 어큐러시 성능에는 영향을 별로 안 줘야 된다라는 게 확인이 돼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본 논문에서 이제 실험을 통해서 확인을 한 게 이제 밑에 테이블이고요. 실제로 거의 그
플로팅 포인트 32트 플로팅 포인트를 사용한 것과 퀀타이제이션 된 모델의 어큐러시를 측정한 거랑 별로 차이가 없는데, 특히 이제 인셉션넷이나 어, 인셉션넷 계열에서는 성능이 조금 떨어지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차이가 꽤 많이 나서 이 어큐러시 로스를 좀 막기 위해서 어느 정도 퀀타이제이션을 하고 나서 이 로스가 많이 나는 구간을 막기 위해서 다시 그 재학습을 했다라고 해요. 재학습을 할 때는 8비트 퀀타이제이션 된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재학습을 했고요. 재학습을 할 때는 이제 텐서플로우에서 지원하는 8비트 오퍼레이션을 사용을 해서 재학습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최대 어큐러시 로스가 2.7%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달성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그 레이어 채널 간으로 다 나누면 모든 게 해결이 되냐라고 했을 때, 이제 본 논문에서는 구글넷이나 이제 다른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그 보틀넥 블락이나 이제 여러 가지 그 브랜치들을 따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이제 구글넷이 대표적인데, 구글넷은 이제 컨볼루션을 되게 다양한 크기로 이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그냥 엑셀러레이션, 채널을 나눠서 엑셀러레이션을 하게 되면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왜 비효율적이냐면, 앞서 이제 VGG16에서 봤듯이 서로 연산이 끝나는 타이밍이 비슷해져야 되는데 이렇게 나눠지면 비슷하지 않은 케이스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 GPU랑 CPU 간 메모리를 동기화하는 데 문제가 돼서 그 부분을 이제 브랜치를 좀 분석하는 작업을 진행을 했고요. 실제로 그거를 분석을 해보니까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브랜치를 나누는 경우에는 서브옵티말로 어느 정도 이제 오버헤드를 감수하면서 이제 작업하는 방향으로 그 솔루션을 제안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애초에 시작할 때 그 레이어를 먼저 분석을 해서 그 채널을 코어퍼레이팅해서 연산할 수 있는 브랜치들을 몇 가지 식별을 하고, 그 식별된 안에서만 코퍼레이트 레이어 액셀러레이션을 진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마이크로 레이어 아키텍처의 구조고요. 그래서 이제 구성 자체는 파티셔너, 레이턴시 프레딕터, 익스큐터, 이렇게 세 가지 컴포넌트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파티셔너 자체는 이제 코어퍼레이터 익스큐션 플랜을 위해서 그 레이어를 분석한 다음에 CPU랑 GPU가 담당할 레이어의 비율을 계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레이턴시 프레딕터는 레이어의 연산 지연 시간을 추정해서 추정을 한다라고 하고요. 이거를 위해서 이제 유로설전이라는 앞에 페이퍼가 있어요, 릴레이트워크에. 그래서 이거를 좀 확장해서 이 레이어의 연산 지연 시간을 추정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익스큐터 자체는 NM 파티셔너랑 익스큐션 플랜을 받아가지고 각각의 이제 컨볼루션 필터의 값을 CPU랑 GPU에 로드해서 연산 작업을 진행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 보시면 어떤 뉴럴 네트워크가 있을 때 파티셔너가 이제 GPU랑 CPU랑 얼만큼 나눠 가질지 채널들을 이거를 플래닝을 세우고, 이 플래닝을 세울 때는 이 레이턴시 프레딕터가 개입을 해서 얼마나 레이턴시가 차이 없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서 이 파티셔너 비율을 나눕니다. 이거가 나눠지고 나면은 NN 익스큐터를 통해서 이제 CPU랑 GPU랑 담당할 채널들을 연산을 수행하도록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 실질적으로 좀 세부를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마이크로 레이어 런타임이 있고, 그 나머지 이제 실질적으로 필요한 그 서브 라이브러리들은 ARM 컴퓨터 라이브러리를 사용했을 때는 이렇게 물리고요.
그거 외에도 만약에 다른 런타임을 사용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 부분을 바꿔주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좀 특징은 결국엔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GPU랑 CPU 간의 메모리,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 코스트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카피를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 모바일 SoC에 저는 모바일 SoC 잘 모르겠는데 이 CPU랑 GPU랑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이제 공유 메모리가 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거를 사용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발생하는 mem카피 같은 게 생기지 않기 때문에 공유 메모리를 사용을 해서 실질적으로 mem카피 오버헤드가 거의 없도록 만들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하이엔드 SoC랑 미들레인지 SoC에서 실험을 해봤더니 하이엔드 SoC에서는 59.9%, 미드레인지에서는 69.6%의 실행시간 감소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네, 이거를 좀 확실히 확인하기 위해서 전력 소모까지 확인을 했는데요. 이제 문순 솔루션의 이제 HVPM 이거를 사용을 했는데 배터리 자체를 다 제거해서 그 배터리 불랑 납땜을 한 후에 실질적으로 전력 소모량을 좀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로우 에너지, 그러니까 저전력을 좀 비교를 해보면 이 저전력에 대한 그 측정은 지오메트릭 민으로 했는데 하이엔드 SoC에서는 1.26배, 미드레인지에서는 1.34배 이제 전력을 덜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네, 이것이 이제 마이크로 레이어의 발표고요. 혹시